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장은 김기현 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조의준 기자와 함께 어제 전당대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가 정말 몇 달의 레이스 끝에 어제 막을 내렸는데 현장 분위기는 보면 축제처럼 노래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마 치열하게 끝까지 갔을 텐데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한 10년만 아닐까 싶은데 이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어제 분위기? 대통령이 나온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나온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당원들이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게 사실상 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한풀이 전당대회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주 대통령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만 저희 후배가 박수 세는 걸 일부러 세봤는데 17번인가 나왔더라고요. 17번이요? 거의 의회 연설 같은 그런. 의회에서도 그런 박수 못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55.1% 또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인데 여당 내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 그 수치가 나왔을 때는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데 대해서 당내 의견도 분분했죠. 김기현 대표는 당신 폭발이라고 그랬고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분노 폭발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그때 비윤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투표율이 40%를 넘어가면 본인들한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사실은 그동안 투표를 안 하던 수도권이나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52.93%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심이 통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오늘 저희 신문 일면 제목이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가 일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심이 관통하는 전당대회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윤심 후보다라고 각 후보들이 각자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윤 대통령 사실상 윤 대통령이죠. 대통령실이 나서서 권성동 아니야. 그다음에 나경원 아니야. 그다음에 누구죠? 안철수 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곳곳마다 유승민 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 룰을 바꿔가면서 너도 아니야. 거의 이렇게 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11월 조사를 보면 김기현 대표 지지율이 1.2%, MBC 조사에는 1.2% 나온 게 있었는데 물론 그건 전체지만 어쨌든 한 자릿수 지지율의 의원을 50%까지 당심이지만 끌어올렸다는 거는 사실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김장연대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장제원. 장제원 하면 윤핵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김장연대가 통한 건가요? 물론 김장연대는 나중에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안 썼죠. 그렇지만 근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미는 후보를 뽑아라라고 강력하게 민 게 그게 가장 컸죠. 그러니까 사실 김장이라기보다는 윤김이죠. 윤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저에는 윤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보면 처음에 김기현 후보가 나서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하고 그 부부 동반 모임 만찬까지 하고 이런 게 자꾸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 대통령은 김기현 후보를 내심 속으로 점 찍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본인 의중이 그렇다는 걸 여러 경로로 이미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미 룰을 바꾸는 거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 경로를 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뜻은 이미 아주 초반에 정해져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전당대회 처음부터 끝까지는 관통한 건 윤심이었고 그다음에 김기현을 염두에 둔 김기현을 위한 전당대회가 된 거네요.
윤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였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면 네. 최고위원들도 전원 정말 전원 다 친윤계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네. 4명, 청년 최고까지 거의 압도적으로 친윤이 됐고 비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하용인 다 떨어졌어요. 네. 네. 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친윤이 당을 완벽하게 접수한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에 저기 비윤 후보들 아니 비윤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네. 비주류 후보들이 받은 네. 표수가 47%나 됩니다. 아, 당대표 선거에서. 예.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뭐 천하용인의 두 최고위원 후보는 각각 10% 가까이 예. 받았고요. 아, 그다음에 네. 이기인 후보도 청년 최고위원이 18%를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수치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최소한 그 최고위원 득표수 그다음에 이 당대표 득표를 보면 30~40%의 비율은 살아있다. 그렇죠. 비주류 세력 대통령한테 언제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이 40%는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사실 뭐 결과적으로 선거에는 이겼지만 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어. 수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위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득표율을 보면 23.37%, 김기현 후보와 2배 넘게 득표율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좀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패인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하고 싸워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제 사실- 국가에서 대통령의 예. 권력은 예. 정말 이 온 천하를 다 예. 뒤덮을 네. 정도의 권력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잖아요. 1년 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뭐 명확하게 본인이 전면에 나선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분들이 나서서 명확하게 안철수 대표와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그리고 중간에 적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좀 심했어요. 예. 그건 좀 심했죠. 뭐 어쨌든 그게 뭐 대통령의 뜻이 됐든지 혹은 뭐 전달자가 과하게 전달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1년 된 대통령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보수 정당에서 네. 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아, 예. 근데 원래 그 사이에 뭐 사실 김기현 후보와 관련돼서 이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뭐 관여했다 해서 소송전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건 이제 다 취하되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승복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걸 뭐 취하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판단하겠지만 어제 뭐 승복의 메시지를 페북에 올렸고 네. 하니까 그리고 안 대표도 지금 뭐 특별히 나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를 기다려야지 이게 뭐 지금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 자신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김기현 이제 대표가 어제 연설할 때 나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기분이 좀 나빴겠죠. 네. 근데 이게 표 차이가 정말 뭐 간발의 차이로 몇 네. 프로 차이로 그랬으면 아마 또 할 말이 있을 텐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네. 사실 그 뭐 행정관이 어쨌든 간에 그거 네. 뭐 승패 요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럴 것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김기현 후보와 또 이 뭐 땅 투기 의혹 갖고 서로 정말 또 법적 문제까지도 갈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탕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국민의힘이란 정당 특성상 다 해결될 거로 봅니다. 아. 국민의힘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뭐 여야 붙듯이 끝까지 붙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들도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김기현 이 대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가 연포탕 끓이겠다. 아, 네. 그러니까 예, 연대와 포용과 네. 화합, 뭐 탕평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 어제 윤 대통령도 와서 단합해서 가자. 그리고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도 이 연포탕 탕평이 잘 될까? 그건 앞으로 이제 하는 인선을 봐야겠죠. 네. 인선을 봐야 되는데 뭐 가장 핵심 자리라면 이제 당의 가장 핵심은 사무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 네. 공천권. 예. 그 거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사실 그 실무를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늘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오는지 네. 아. 친윤계가 오는지 혹은 뭐
비윤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 오는지 그런 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김장애 장제원 의원이 가느냐 아니면 장제원 의원과 친한 딴 사람이 가느냐. 네. 장제원 의원은 뭐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뭐 당장 맡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정치적 네. 문법상 문제는 이제 다른 친윤 그룹에서 누가 가느냐 아하.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정말 네. 강성 친윤이 간다 그러면 예. 비윤계에서 또 뭔가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예. 아, 그런 게 문제다. 근데 이 윤 대통령이 궁금한 게 그 전당대회에 상당히 사실상 관여한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이 정말 탕평을 위해서는 왜 지금 이번에 떨어진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이런 후보들을 대통령이 한번 보듬어 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면 어떠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원래 안철수 후보랑은 부부 동반 모임 하기로 했다가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뭐 그건 정말 한번 윤 대통령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그 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밀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면 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김기현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 모두 이제 친윤 주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새 지도부의 앞으로의 최대 강점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우려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정 잡음이 상당히 사라지겠죠. 뭐 일사불란한 모습을 당연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예. 게 다 이제 척척척. 대통령실의 의중을 빨리 알아채서 예. 당이 백업해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으로 간다 이거죠. 뭐 국민들은 여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좀 더 좀 편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우려요.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죠. 아. 이제 견제 세력이 없으면 선장이 가자는 곳으로 모두가 달려가다 보면 아. 이제 레밍 때가 되는 거죠. 아, 이 산이 아닌 게 배하고 예, 저 산으로 저 산으로 갔다가. 가고.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뭐 이 선거 결과가 그 애초에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조사 보면 뭐 조수진, 민영삼 이런 분들이 1, 2등인 걸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좀 달랐어요. 이거는 예. 뭘로 봐야 됩니까? 아, 정말 이거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네. 뭐 저도 뭐 정치권을 취재하고 하니까 뭐 계속 들은 게 있는데 최고위원 조사는 너무 그러니까요. 예상과 달랐어요. 달랐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해석해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제 뇌피셜로 정말 제 네.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건 약간 친윤계의 전략 투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계는 여론조사상 앞선 아까 말했던 두 후보 조수진, 민영삼 후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찍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찍자고 해서 정한 분들이 김병민 후보나 김재원 후보 네. 이런 최고위원, 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그런 류였어요. 네. 근데 뭐 태영호. 더 놀라운 건 네. 태영호 의원이죠. 예. 이건 그러니까 정말 탈북자 출신의 첫 지도부예요 지금. 아, 이분 대표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좀 울컥하시는 모습. 네, 저희도 보였는데, 네. 우리 정치펀치에 모셨지만 네. 그때만 해도 지지율이 낮아서 고민된다 하셨는데 야, 이게 수직 상승했어요. 네. 정치적 DNA가 있는 분 같아요. 어. 정말.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인기란 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좀 정치권에 취재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인기는 타고난다는 거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약간 타고난 분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분이 뭐 노래도 부르고 네, 랩도 랩도 하시고 네. 끼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노래도 원래 잘 부르세요, 이분이.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이 장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네. 이분은 정말 다른 청년들을 완전히 확연하게 제쳐보는데 네. 이게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도 그 부분 좀 놀랐습니다. 청년 근데 뭐 이것도 좀 뇌피셜로 생각하다 보면 예. 네. 청년 최고위원회에서는 확실한 친윤 후보가 장해찬 후보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표가 명확하게 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웹소설 논란도 있었고 또 불법 레이싱 모임 의혹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못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큰 문제로 정치적 흠으로는 보지는 네. 않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보면 뭐 땅 투기니 행정관이니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전혀 오히려 더 네, 지지율이 더 맞아요. 올랐어요, 나중에 네. 보면. 그러니까 당원들한테는 네.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확실하게 네. 이 윤 대통령을 밀어줄 사람 이걸 이런 원했던 거를 것 찾은 것 같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1월 초순과 비교해서 성큼 뛰어 올랐고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44.1%로 전달 2달 전보다 6% 넘게 좀 상승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힘 후보들이 치고받았지만요, 좀 이 선거 과정에서 좀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스팔트 보수와 가까울 수 있는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 천하람 후보는 나중에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도 네. 했잖아요. 네. 어쨌든 좀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치고받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으면서 약간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여당 대표 선거는 재미없는 선거로 네. 유명해요. 왜냐하면 네. 뭐 대통령 의중만 생각하고 아니면 뻔한 얘기만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윤심을 갖고 일단 싸우고 그다음에 뭐 각종 네거티브의 별 얘기가 다 나오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 것 같아요. 네. 야 이러다가 어디로 가나 했는데 뭐 결과는 뭐 뻔하게 나왔지만 네. 그래도 이 컨벤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예. 그 전당대회도 또 윤 대통령 못지않게 많이 나섰잖아요. 네. 그래 뭐 네. 맨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도 했는데 나오고. 결국 결과는 다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득표율은 보면 그래도 꽤 얻었단 네.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네.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네. 찌그러져 있는 거냐? 아니 앞으로도 계속 나와서 또 뭔가 활동을 할 거냐? 책도 어떻게 나왔죠, 보십니까? 최근에. 찌그러질 사람이 책을 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절대 그럴 이준석은 뿐이 찌그러지지 아닙니다. 않는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아하. 네, 그건 앞으로도 뭐 계속 그 분란이 이제 일어나나요? 세력화를 시도하고 계속 예. 좀 본인의 사실은 국민의힘에 그만한 세력을 가진 정치인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지금 현재로서 그만한 지지율을 그러니까 개인적 지지율과 개인적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네. 거의 없잖아요. 네.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는 가장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가장 또 비호감이기도 하잖아요. 그 안티로 치면 거의 당원의 한 80% 이상이 안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고위 탈북자를 만났는데 예. 네. 그 탈북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미국하고 한국이 북한의 협상에서 맨날 지는 줄 아냐고 네. 묻더라고요. 이유는 김정은 앞으로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길게 본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못해도 30년 정치 더 합니다. 아하. 젊으니까. 네. 아. 네.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보는 타임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아. 이 지금 눈앞에 4년, 5년을 보는 정치인들이랑 이준석 대표는 타임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20년은 더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쌓아가면 결국 그 대권에도 예. 도전을 나중에는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 되고 싶어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한테 왜? 근데 사실은 그 소위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싸가지 문제. 네. 네.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비지루로만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정치 오래 한다고 꼭 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 10년 후에는 또 이미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천하람 후보가 우리 정치 펀치 나와서 얘기한 게 저는 이 대표와 다르게 싸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글쎄 참. 그래서 뭐 사실 또 요번에 천하람 후보가 뭐 한 15% 네. 가까이 14.8. 얻긴 했지만 그래서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또 그만큼 또 한계도 있다 뭐 이런 네.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젊은 정치인이 나와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김기현 대표 당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군림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좀 이렇게 야당의 민주당의 논평을 보고 상당히 좀 조금 실망했어요. 이건 뭐 북한의 김여정 논평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약간 싸워도 그렇죠. 대표 선출되고 원내대표 선출되면 축하드린다. 예. 잘해보자. 뭐 다행히 오늘 아침에 뭐 그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좀 대표는 달라서요.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내서 그다음에 밸런스를 맞췄는데 네. 뭐 물론 뭐 격앙돼 있는 분위기를 최근에 뭐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고 하니까 격앙돼 네. 있는 분위기는 알겠지만 예. 조금 격에 맞지 않은 논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기현 그 대표는 바로
그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민생 문제 협의하겠다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에 있어서는 협조하겠다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만간 바로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라도? 뭐 만나기는 하겠지만 이루어질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다들 이제 네. 서로 민생을 놓고 경쟁하겠다고 했으니까 잘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뭐 지금 여야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특히 또 수사라는 게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래서 들어가 그 있기 문제는 때문에 뭐 해결하기 힘들죠. 네, 해결하기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어제 민주당 기류를 보면 네. 자기들도 맨날 방탄으로 워낙 공격을 당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자꾸 나오니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반도체법, 그 다음에 이 첨단 기술 산업 지원 이 문제는 민주당도 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없진 않아요. 아, 그걸 보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또 본인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민생에서는 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 여당이 어떻게 갈 것이냐 궁금한데 지금 어제 이제 대통령도 직접 와서 개혁 계속 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네. 그 앞으로 그 윤 대통령의 개혁 작업에 아마 이제 뭐 이 국민의힘은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당과 그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관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까요? 대통령이 어제 축사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가 돼야겠죠. 네. 아 하나. 네. 당정 일체 그 전에 또 당정 일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아예 대놓고 당정 일체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지도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소수당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믿을 건 아마 여론일 거예요. 여론전 그다음에 대통령의 힘을 동원하고 이런 여론과 이제 행정부의 압박 네. 이런 걸로 할 텐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돌파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진 어렵다. 않다. 네. 그리고 네. 하지만 이 3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경제 살리기, 첨단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당성이 있잖아요. 계속 그 얘기하면 야당도 그 반대하기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이 아까 말한 3대 개혁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첨예하게 이해가 갈립니다. 네. 연금 개혁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당이 좀 있나요? 근데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다음 총선에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음에 네. 총선 전까지는 아마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이겨서 본인 여당의 리스크를 걸고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강제징용 배상안건으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오는 11일에 집회도 관련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어렵습니다. 그 부분 뭐 야당은 쭉 지켜온 자기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여당이 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인 아마 대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당과 정부에서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최대한 나서야겠죠. 그렇죠. 사실 예. 국민 정서라는 게 반일 감정이 분명히 상존하는 그렇죠. 문제이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 경제 안보,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이걸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건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분명히 있는 그럼요. 말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 유럽, UN, 그다음에 미국 다 지금 뭐 나서서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오늘 보니까 미국 그 기업들의 암참 네. 주한 상공회의소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기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예. 국제적 여론은 사실 한국이 좀 더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좀 돌파할 어떤 그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물론 사실 국민 정서란 게 있지만 또 한두 발 물러서 생각하다 보면 이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미래에 더 도움된다고 판단할 분들이 분명히 더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이번에 지도부에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예. 이런 분이 탈북자 출신 이런 분이 왜 한일 협력이 중요한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또 네. 말을 하다 보면 또 뭐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조금씩 힘들더라도 조금씩 이루어질 수 한 발 있다고 한 발을 나갈 생각합니다. 수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해요.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 한 발 나가서 어쨌든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전에 다른 대통령들은 이거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어요. 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걸 못해.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싶고 또 3대 개혁도 아무 인기 없고 아무도 하기 힘들어하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당이 어쨌든 뭐 당정 일체가 돼서 이 개혁 문제에서는 또 민생 문제, 경제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다음 총선의 핵심이 공천 문제. 예. 자, 이걸 당 화합이냐 아니냐 이것도 공천에 달려 있는데 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지금 바라보는 것도 그 공천 문제 같아요. 당 안팎에서는.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면서 혹시 대통령 공천, 용화대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비윤들이나 그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당을 직할 체제로 만든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뭐 김 대표를 잘 아시는 분께서 김 대표를 잘 아는 분이 말씀은 네. 김기현이 이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시킨 대로만 하겠느냐. 네. 그럼 지켜보면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 대표가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네.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거의 사실 단순히 윤심 때문이 아니라 현역 의원 한 70%, 80%, 네. 뭐 제가 보기엔 거의 90%긴 하지만 90%가 밀었고 뭐 시도 의원 대부분이 밀었어요. 네. 그 이유는 윤 대통령 밑으로 줄을 선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양반이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동안을 봤을 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무리 윤심이라도 자기 공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더, 뭐 예. 이 그 친윤이 아닌 비윤이나 반윤이나 중립적인 사람들이 혹시 다음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있죠. 이게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 조금 전에. 아니,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있을 텐데 예. 네. 과거처럼 이렇게 뭐 무리한 몰아내기가 있을까? 이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 되면 네. 누구나 자기 믿을 사람,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심고자 하는 욕망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 총선 그때 이 옥새 파동 나고 네. 진박 간별사 이 나올 때 보면 이 청와대가 너무 관여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다 내리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례대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당대표가 하도 너무 심하니까 사인하기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옥새 들고 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면 대통령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없지 않아 보여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많죠. 그런 기류가. 네. 그러니까 그게 혹시 재현될까 봐.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런 대통령의 욕망과 당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켜내느냐가 김기현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번 선거 때 보면 대통령의 윤심이 너무 작용하는 바람에 윤심이 아닌 딴 쪽으로 가는 게 힘들지 않느냐.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꼭두각시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그 부분은 제일 잘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오늘 뭐 조간 신문들을 쭉 보면 김기현 대표가 됐지만 김기현이 이름이 일면 제목에 들어간 신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윤심, 윤 대통령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저희도 뭐 그 김기현 그 대표를 잘 알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불합리한 사람이 아니고 또 심지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이 윤 대통령의 힘이 세고 또 맞습니다. 친윤계들의 입김이 막강하다 보니까 네. 그 입김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선배님이라 부른다면서요. 그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이 사석에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네. 대통령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람들도 뭐 다 나중에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근데 대통령보다 네. 후배한테는 대통령이 거의 뭐 말을 쉽게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도 부르고. 예. 근데 위에 선배한테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래도 직계 1년 선배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마구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 원칙을 좀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네.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나 하는 거죠. 네. 한번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뭐 김기현 대표를 오래 봐왔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도 또 문제가 또 있겠죠. 대통령의 욕망이 어느 정도의 크기느냐, 어느 정도의 크기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네. 내년 공천 때 네. 검사 출신들, 아, 법조인들이 예. 대거 이 내리 꽂혀서 낙하산으로 맞습니다. 뚝 내려와서 네. 한 20-30명이 내려오면 네. 그 자리를 결국 현역들이 밀려나거나 네. 현재 당협위원장들이 밀려나는 네. 그럼 거기서 분란이 네, 공천 맞습니다.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주 많죠. 특히 네. 뭐 PK 지역하고 수도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서 공정한 경선을 하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내리꽂기가 한 20명만 내리꽂히면요 공천 파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공정하게 경선 시스템을 룰을 잘 정해서 그렇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고 현역만 하면 아무런 물갈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거죠. 네. 네. 김 대표님 방송 보시라고 제가 꼭 하겠습니다. 보시고. 네,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결국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또 해야 될 일이 대야 관계인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이 개인 비리 이거는 그냥 봐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근데 또 국정의 파트너니 또 만나서 대화는 해야 되고 이 문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걸 잘하는 게 진짜 정치인인데요. 네. 진짜 정치인인데 김 대표는 그런 부분에선 잘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사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심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김기현이란 좀 합리적인 브랜드가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포탕 끓이는 예. 게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김장이었는데 그 한마디로 김기현 어디 갔지? 뭐 장만 나오고 장만 사라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그 본인이 부지런하고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정말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한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혹은 뭐 야당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3대 개혁,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거 사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힘든데 네. 가서 또 협조 받아낼 건 받아내고 하려면 가서 밥도 먹고 네. 좋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비리 그거면 또 네. 그럼 또 방탄들 차단해야 되고. 예. 또 뭐 과거 여당에 대표하셨던 뭐 고문들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네. 여당은 줘야 된다.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줄 거 있으면 줘야 된다는 건데 아,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을지를 또 잘 취사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예. 근데 그 방탄을 끝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마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거였으면 나 그렇게 자꾸 핍박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뭐 그거 아까 취사 선택이란 말을 해야 취사 선택 그럴 때 취사 선택을 잘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조희진 기자와 함께 전당대회 이후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또 윤 대통령과 어떤 케미를 만들어갈지 앞으로도 저희 정치펀치와 함께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정치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서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